수도권과 관련된 소식은 모두 여기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1973년 그룹명과 동명의 데뷔 앨범 퀸을 세상에 내놓고 20세기 후반에 전설을 써내려온 영국의 록밴드 퀸, 그리고 퀸의 리드 보컬 프레디 머큐리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가 화제를 낳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 기준으로 관객 수 368만 명을 넘기고 있습니다. 영화에서 퀸의 명곡들을 재현하면서 퀸의 옛 노래를 다시 찾아 들으시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1970년대 당시 퀸의 노래를 들으면서 젊음을 온몸으로 느꼈던 지금 중년 이상 세대들에게는 그때로 다시 돌아간 것 같은 기분을 선사하고, 퀸을 잘 몰랐던 젊은 세대들에게는 매력적인 록밴드의 열정이 마치 지금 본인들의 모습인 것 같은 공감을 일으켰다는 분석이 있죠. 이 밖에 이 영화가 우리나라 관객의 정서를 흔드는 이유는 뭘까요? 또 왜 유독 우리나라에서 음악을 주제로 한 영화가 더욱 사랑을 받는 까닭은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퀸에 대해서 어떤 추억을 갖고 계신지, 그리고 퀸의 어떤 노래를 좋아하시는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0945, 우물정 0945, 그리고 예스 앱으로 여러분과 함께 추억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정덕현 문화평론가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보헤미안 랩소디 당연히 보셨겠죠? 예, 봤습니다. 예, 그 영화 평론이 아니라 그냥 개인적인 첫 소감이 어떠셨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원래부터 그 퀸의 팬이었기 때문에 그 음악을 들으면서 자란 세대거든요. 예. 그래서 영화를 보러 간다기보다는 퀸의 음악을 다시 한번 다 처음부터 듣는다라는 마음으로 일단 보러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가서 영화에서 그 어떤 내용을 떠나서 그 노래를 듣는 것만으로도 일단 굉장히 많이 저한테는 위로, 위안 같은 것들을 많이 얻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함께 영화를 보신 분들도 그런 비슷한 감정을 느끼신 것 같은데, 이 관객 수가 368만 명을 넘겼고요. 라라랜드라든지 비긴 어게인도 굉장히 인기가 많았었는데 그 수를 뛰어넘었더라고요. 네네. 이게 보헤미안 랩소디가 퀸의 나라인 영국보다도 한국에서 더 흥행하고 있다고 해서 해외에서도 심층 주시를 하고 있는데, 이 영화의 어떤 부분이 우리나라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았을까요? 일단 이게 처음부터 이렇게 화제가 확 됐던 부분들은 아니고요. 사실은 이제 입소문이 조금씩 나면서 관객들이 조금씩 많이 찾아왔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 이후부터 이게 확 이렇게 열풍으로 이어진 부분들은 사실은 이제 퀸에 대한 부분들이 훨씬 큰 것 같아요. 왜냐하면 퀸이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에 퀸의 노래를 잘 모르는 분들도 많을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막상 가서 영화를 보면서 그 퀸의 노래를 들으면 대부분 아는 노래일 거예요. 왜냐하면 정확한 제목은 몰라도 어디선가 들었던 음악이라고 생각을 하실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퀸의 노래가 많은 그 CF나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이 쓰였어요. 배경음악으로. 그렇기 때문에 낯설게 처음에는 다가갔는데 저거 굉장히 익숙한 음악이다라는 걸 일단 좀 알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익숙한 음악을 만든 사람들이 궁금해지는데, 그 퀸의 그 어떻게 밴드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거기서 프레디 머큐리가 어떤 방식으로 자기를 성장시키는 이야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점점 더 깊게 빠져들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생겼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360만을 넘어섰다는 거는 단지 그 중년 세대들, 그 퀸을 알고 있는 중년 세대들의 향수만으로는 이게 나올 수 없는 얘기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의 젊은 세대들이 여기에 호응해준 부분들이 있는 건데, 그 젊은 세대들의 호응은 막상 가보니 익숙한 음악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익숙한 음악을 하는 밴드의 이야기가 자기들 이야기처럼 뭔가 소외된 인물들, 그 인물들이 어떻게 그 자기의 그 어려움을 극복해서 넘어가는가 하는 이야기들, 이런 것들에 좀 공감을 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그런 이제 공감대, 6209번님도 그런 표현을 해주신 것 같은데, 음악도 좋지만 아웃사이더 B급 인생으로서 프레디의 삶에 대해서 공감하게 됐습니다. 이런 의견 주셨는데, 이게 요즘에 인기 있는 영화를 두고서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다고 하잖아요. 영화를 한 번 본 사람은 없다고, 안 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 본 사람은 없다. 그러니까 두 번, 세 번 본다 얘기인데, 보헤미안 랩소디의 흥행에도 이런 요인들이 작용하겠죠? 그렇죠. 이게 우리나라에서 지금 음악 영화가 전반적으로 다 잘 되고 있는데요. 근데 거기에 그 아주 대표적인 이유가 음악이 갖고 있는 여러 차례 갖고 봐도 좋은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엔차 관람이
음악 영화에서는 훨씬 더 많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가서 별 생각 없이 봤는데 괜찮더라. 근데 그 음악이 계속 떠오르거든요. 계속 듣고 싶은 욕구도 더 많이 생기고 그러면 가서 한 번 더 듣고 싶은 마음으로 영화관을 또 찾아가서 봐도 그만한 또 새로운 감흥들이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예. 사실은 우리도 그렇잖아요. 예전에 제가 들었던 보헤미안 랩소디에 처음에 들었던 느낌하고 그 나이 들어서 또 듣고 또 자꾸 들으면서 그때 감성이 더해지는 것처럼 지금 아마 한 번 봤던 관람을 했던 마니아들도 다음에 또 봤을 때 또 듣는 의미는 또 다르게 느껴질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엔처 관람들이 이루어지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뭐 퀸의 팬클럽이 아직도 좀 활동을 하고 있고 네네. 이런 소위 팬심이 이번 흥행을 이끈 원동력인 것 같은데 예스앱으로 전재훈 님도 그런 공감해 주셨고 7313번 님도 친구의 소개로 보게 된 영화인데 대학 CC로 만나서 29년 뒤 지금 남편은 세상을 뜨고 영화 보는 내내 울었습니다. 벅찬 감동이 있었습니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젊은 세대들은 또 이 노래가 퀸 노래였어 이렇게 하면서 또 그렇죠. 반가워하고요. 그런데 영화의 제목이자 굉장히 유명한 곡이 보헤미안 랩소디가 우리나라에서는 그 당시에 금지곡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프레디 머큐리는 우리나라에 공연을 한 번도 안 왔는데 맞아요. 여기에 대해서 부연 설명 좀 해주실까요? 그 당시에 이제 가사가 문제가 돼서 금지곡이 됐었거든요. 그 가사 내용 중에 뭐 Just Kill the Man이라는 뭐 가사가 나오는데 그게 이제 누구를 죽였다라는 게 표현의 살인 뭐 이런 이야기의 자극적인 표현처럼 이렇게 해석이 됐던 부분들이에요. 사실은 지금에 와서는 여기에 대한 해석들이 좀 달리 나오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뭔가 상징적인 의미 같은 것들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사실 이제 외국의 그 정서라는 거는 어떤 인물이 자기를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게 이제 동화나 이런 데서 많이는 나오는 얘기들인데 이 부친 살해 모티브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를 뛰어넘어야 자기를 성장시킬 수 있다는 그런 의미들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저스트 킬러맨이 그런 의미인데 여기는 이제 그냥 단지 우리가 해석하는 살해의 의미 이런 식으로 많이 갔다는 쪽으로 지금 해석이 돼서 이게 금지곡이 됐다는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해석 방식은 지금 이 영화에도 나와 있지만 이게 그 프레디 머큐리가 그 동성애자 성소수자로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커밍아웃한 부분이다라고도 해석을 하거든요. 그 가사 내용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당시에 금지곡이 됐던 해석은 사실은 조금 뭐 엉뚱한 방향의 해석이었다라고 지금 많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9367 끝자리 쓰시는 분도 퀸은 저희 중년 아저씨들의 소통이었습니다. 학교 다닐 때 가사 하나하나 외우면서 가슴에 담아놨었습니다. 영화 관람하고 나서 그때의 감동을 다시 한번 느끼고 잔잔하게 며칠을 갔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그도 그럴 것이 요즘에 보헤미안 랩소디 상영관 가면은 관객들이 함께 한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풍경을 볼 수 있다고 하잖아요. 뭐 콘서트장처럼 이 내한 가수들이 이렇게 콘서트장에서 그 자기들 노래 외국어로 딱 부르는 거 보면은 굉장히 놀란다고 하는데 실제로 요즘에 어느 정도인가요? 저는 참 이게 굉장히 독특한 우리나라만의 문화인 것 같아요. 뭐냐면 이게 떼창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 흔히 그렇게 얘기하죠. 극장에서 지금 싱얼롱 상영회라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색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극장에서 우리는 늘 앉아서 틀어주는 영화를 바라보는 측면에서 항상 영화관에 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그 안에 들어가서 그냥 보는 게 아니라 같이 참여해서 뭐를 하려고 하는 그런 욕구가 굉장히 강하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는 이제 몇 가지 제가 들여다 보니까 좀 독특한 우리나라만의 어떤 문화 같은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그냥 어떤 문화를 공연을 가든지 뭘 할 때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우리 대중들이 갖고 있는 거 훨씬 더 참여하려고 하는 욕구가 크다는 거예요. 그럼 아시겠지만 최근에 뭐 방탄소년단 이런 친구들이 막 공연을 하면 그 혼자 공연하는 게 아니라 같이 앉아서 관객들이 같이 호흡하는 것까지가 공연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그만큼 같이 참여해서 하려고 하는 욕구가 크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옛날에 우리 그 나라의 전통 문화 중에 보면은 마당극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이게 다 열린 공간이라 퍼포먼스만 계속 하는 게 아니라 같이 그 안에 뛰어들어서 이렇게 참여하는 형태의 이런 것들이 우리는 좀 옛날부터 좀 익숙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요. 또 이게 극장에서 이런 싱얼롱 상영회가 된다는 건 사실은 이전에 이런 뭔가
경험들이 있어야 가능한 얘기인데 사실은 이게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2002년 월드컵이나 이럴 때 우리가 그 월드컵 축구 경기를 극장에서 같이 보고 응원하기도 했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들이 이제 다 붙으면서 이런 새로운 어떤 관람 문화까지 생긴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2번, 3번 영화관을 찾는 건데. 그렇죠. 요즘에 또 이 영화가 흥행을 하니까 퀸의 음원은 물론이고 소위 굿즈라고 하는 파생 상품까지 많이 팔린다고 네네. 하니까 이게 단순히 그냥 흥행이라기보다는 그 영향력이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죠. 우리나라를 보면요. 영화 네. 음악을 특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뭐 원스, 비긴 어게인, 라라랜드, 위플래시가 있었는데 평론가께서 보시기에 음악 영화에는 어떤 매력이 있다고 보세요? 음악 영화는 이게 단지 스토리를 이렇게 이성적으로 접근해서 이해한다기보다는 예. 굉장히 뭔가 감성적인 접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감성적인 몰입 이런 게 가능한 건데 그런 쪽에 우리나라 그 관객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특히 음악을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고 예. 지금 이 보헤미안 랩소디 같은 경우도 그 사실은 퀸을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퀸의 어떤 음악은 이게 락밴드지만 굉장히 멜로디가 강조된 락을 많이 하거든요. 예. 그런 멜로디에 대한 감성적인 몰입 이런 거 굉장히 잘하는 관객들이에요. 그래서 음악 영화가 특히 우리나라에서 잘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런 음악 자체를 굉장히 즐기는 어떤 그 대중들의 특성이 기본적으로 좀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뭔가 빠져보고 싶은 욕구들이 훨씬 큰 건데 그게 이성적인 어떤 몰입보다 훨씬 감성적인 몰입은 더 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 뭔가 보면서 음악을 들으면서 그냥 즐거우면서 동시에 뭔가 그 감동도 많이 느낄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같이 끌고 가는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음악 영화뿐만 아니라 음악이 들어간 많은 콘텐츠를 지금 대중들이 다 즐거워합니다. 우리 대중들의 어떤 특징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렇군요. 그 보헤미안 랩소디를 제작할 때 관계자들이 설문조사를 했더니 보헤미안 네. 랩소디를 안다고 응답한 비율은 7%밖에 안 됐다고 하는데 지금은 20, 30대 세대들까지 푹 빠져들 만큼 전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네. 음악이 돼버린 것 같고요. 그래서 음악이 참 대단한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 중에 하나도 네. 이게 굉장히 사실감 느껴지는 음향 기술 발전도 영화 음악에 빠져들게 만드는 하나의 요소가 됐다고 하는데 예전과 많이 달라졌습니까? 많이 달라졌죠. 요즘 이제 그 멀티플렉스 이런 데 황영관 같은 데 가면 예. 꼭 한두 관 정도는 이 사운드 특화된 관들이 있거든요. 예. 가면 아시겠지만 그냥 스피커 한두 개 놓은 게 아니라 스피커가 사실은 스크린 뒤에 다 놓여져 있고 그다음에 천정, 양 옆으로 다 돼 있기 때문에 실제로 가서 그런 사운드 특화관에서 음악을 들으면 그 현장에 직접 들어가 있는 듯한 느낌을 좀 갖게 돼요. 예. 네, 그래서 이런 영화는 영화관에 가서만 느낄 수 있는 거라 영화관을 찾아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이 싱얼롱 상영이 이런 것들이 가능한 것들도 이 사운드 특허만하고의 그 연관성 분명히 있다고 보이고요. 특히 이거 보헤미안 랩소디 같은 경우는 그 하이라이트가 그 라이브 에이드 공연이 하이라이트거든요. 예. 네, 거기에 진짜 어마어마하게 모인 관중들이 있는데 그 관중들이 막 환호하는 목소리 이런 게 있고 그 위를 이제 카메라가 확 지나가는데 그 안에 마치 내가 들어가 있는 듯한 느낌을 많이 주거든요. 예. 그래서 이 사운드 특허간의 효과는 확실히 이 영화에 좀 컸다고 보입니다. 그렇군요. 네. 이게 내년 5월에는 엘튼 존의 일대기를 다룬 영화 로켓맨이 개봉하고요. 그리고 네, 아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것도 저도 궁금합니다. 또 네. 하드 록 밴드 메탈리카의 라이브 공연, 네, 엄청난 또 라이브 실황을 영화화한 메탈리카 스루 더 네버. 예, 이것도 이제 있고 휘트니 휴스턴의 일대기 거리는 영화 휘트니도 지난 여름에 개봉을 했고 네. 이렇게 그 뮤지션들의 영화를 다룬다는 점 어떻게 봐야 될까요? 뮤지션들에 대한 뭐 동경 이런 것뿐만 아니라 또 한 시대의 문화를 장악했다는 그런 의미도 담겨 있다고 봐야겠죠. 그럼요. 그리고 아마 이런 엘튼 존이나 뭐 메탈리카나 휘트니 휴스턴 모르는 분이 없을 거예요. 전 세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다 알고 음악들을 다 접해왔지만 사실은 이제 영화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거든요. 저분들이 어떻게 살아왔나 하는 것들을 한번 들여다보는 건데 예. 그런 것들은 이제 극적으로다가 스토리화하기 때문에 그런 음악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음악과 스토리가 섞여지면서
대중들의 어떤 그 관심이나 이런 기대감이 훨씬 더 커질 거라고 보이거든요. 예. 저는 이제 로켓맨이나 좀 메탈리카도 제가 엄청난 팬인데 예. 두 영화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크습니다. 예, 저도 네. 참 궁금하네요. 나오면 꼭 한번 찾아가서 봐야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덕현 문화평론가였습니다.